자궁, 난소, 나팔관 이게 대체 뭐냐? 실제로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곳은 아니라 만나게 됩니다. 난자 이제 벽을 뚫고 정자가 한 마리가 딱 닿잖아요. 그러면은 이 벽이 완전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배아는 염색체를 세 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됩니다. 뭔가 아주 심하게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암으로 가는 이제 암이 돼버린 그런 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궁 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여기지만은 굉장히 안쪽까지 멀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병을 잘 예방하셔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진료를 보다 보면은 진료 끝나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진료실 문 열다가 말고 원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도 이제 소심한 사람으로서 이제 차마 못 여쭤보고 물어볼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못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특집을 준비해봤고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내가 뭔가 민망해서 못 물어봤던 거, 아니면 깜빡했다 하는 거, 그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조금 더 천천히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료를 막 마치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 걸 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들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자궁, 난소, 나팔관 이게 대체 뭐냐? 이제 산부인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요새 지원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데, 이제 별 생각 없다가 그냥 와가지고 저희 의사들이 막 뭐라 하는 거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직접 그림 같이 보면서 뭐가 어디고 이제 임신이 되려면 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황새가 이제 물어다 주는 건 아니니까는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보고 가는 걸로 해봅시다. 네.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좋아요. 자, 네. 이게 자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옆쪽에 이제 이렇게 난소가 양쪽에 하나씩 있고, 그리고 나팔관, 이제 난소랑 자궁을 연결해주는 관이에요. 이제 이게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자궁에 이제 혹이 있어요 라고 듣고 오셨는데, 아니면 사실 알고 보니까 난소 쪽에 이제 초음파 보니까 혹이 있고, 이런 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궁은 우리 몸 이제 방광 있는 쪽 뒤쪽에 이제 있고요. 양쪽으로 나팔관이랑 난소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이랑 우리 몸 바깥이랑 이제 연결을 해주는 이 부분이 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가운데로 쭉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궁 경부암 검사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걸 하는 과정은 이제 질 안쪽으로 이제 안쪽을 보는 질경을 넣어가지고 여기 이 자궁 입구 이 부분을 보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은 정상이신 분들은 핑크색 도넛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겉에를 이제 붓으로 비벼가지고 이제 거기에 세포가 이상이 있는지 보는 게 자궁 경부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겨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임신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배란기에 맞춰서 관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난자는 여기 난소에서 이제 만들어져요. 난소에서 만들어져서 배란이 여기 나팔관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되면서 난자는 난소에서 나팔관에서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자는 여기 질 안쪽에 이렇게 사정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정이 된 정자들은 자궁, 나팔관 끝에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곳은 자궁이 아니라 나팔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자가 나왔을 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만 그쪽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뭉텅이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정이 되면은 이제 정자도 이제 정자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도 운동성이 없는 정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성은 있지만 제자리에서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정자들도 있고, 앞으로 슝 하고 잘 달려가는 정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려면은 앞으로 슝 잘 달려오는 정자들만 여기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막 몇천만 마리, 뭐 1억 마리 이상의 이제 정자들이 사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난자를 만나러 오는 건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운동성이 있는, 직진 운동성이 있는 애들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자랑 정자랑 나팔관에서 만나잖아요. 실제로는 난자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자들이 몰려요. 그래서 이 난자는 엄청나게 단단한 이제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 머리에는 이 벽을 녹이는 이제 성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이제 난자 벽을 뚫고 안에까지 쭉쭉쭉쭉 들어가요. 그 과정까지는 여러 개가 한 번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실제로 난자 벽에 난자 이제 벽을 뚫고 정자가 한 마리가 딱 닿잖아요. 그러면은 이 벽이 완전히 돌덩어리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매하게 이제 들어가다가 놓친 이런 안타까운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러고 가장 먼저 도착한 이 친구 한 놈만 이제 난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수정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 정자가 두 마리가 들어갔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한 놈이랑 한 놈이 만나는 게 두 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가 왠진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이 되는데 한 달에 두 개가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란된 난자에서도 이런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서 각각 만들어지는 게 이란성 쌍둥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수정이 잘 됐어요. 근데 얘가 발달을 하다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발달을 하는 과정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고 그리고 요게 네 개로 쪼개지고 요게 8개 뭐 16개 쭉쭉쭉 가잖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적당히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동동 떨어지면은 얘네는 유전 물질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지요. 정자가 두 마리가 아니라 그 분열하는 과정에서 두 개가 생겨서 네, 그쵸. 일란성.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자가 정말 드물게 난자 하나랑 진짜 막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배아는 염색체를 세 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개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안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배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배란은 고퀄리티 그림을 가져오면은 난소에는 이제 배란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 각 달마다 이제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군들이 호르몬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커지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의 우성 난자, 난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만 선택이 돼가지고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돼서 점점 발달을 하다가 배란이 되는 과정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요 난포라고 하는 게 난자 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안쪽에 이제 실제 난자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난자 주변으로 되게 조그만한 세포들이 이 난자의 성숙을 도와주고 이제 여성 호르몬을 뿜어내는 그런 옆에 도와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배란될 때가 다 되면은 이제 요 세포 덩어리들에서 난소 벽을 뚫고 나오게 해주는 성분들을 막 많이 방출을 하게 되면서 요 안에 있던 난자가 실제로 난소 벽을 팍 뚫고 나오게 됩니다. 요 이제 난자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나팔관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정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난소 혹이 터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뭐 응급실에 배란기에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배란되는 과정에서 난소 벽을 뚫고 나오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운이 나쁘게 주변에 혈관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왔다 하면은 혈관에서 피가 철철 흐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배 안에 피가 많이 고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아주 심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이런 배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배란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게 배란이 안 되고 계속 그냥 모아져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로 가는 요 단계가 뭔가 막혀 있는 분들이에요. 아직은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란되지 않은 난자들이 계속 이제 흔적처럼 보이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리는 그 나팔관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아무것도 정자를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죽어서 나오는 게 생리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림 그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요거는 진짜 그냥 난소에서만 일어나는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배란이 되려면은 뇌가 중요해요. 뇌에서 이게 뇌인데요. 애기 궁둥이 아니에요? 뇌 안에 되게 조그만한 이름도 어려운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을 조절하는 이제 자극 호르몬들을 많이 방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얘네는 두 가지가 있어요. FSH랑 LH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걔네들이 아까 보셨던 자궁이랑 난소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메인은 난소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FSH라는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이 난소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조그만한 이제 난포들이 이제 막 모이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개 커지게 되고 그 중에서 한 놈만 커지게 되고 걔가 이제 배란이 되게 되는 거죠. 난자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아까 보셨던 난자 주변에 있었던 그 도와주는 세포들에서 호르몬이 막 방출이 돼요. 그 호르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라는 거는 전신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몸 전체를 다 이제 조절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피를 타고서 자궁에 가게 돼요. 자궁에 가게 되면은 자궁벽이 생리를 하게 되면 엄청 얇아져 있어요. 자궁벽이 엄청 얇아져 있다가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 난자가 나오고 나서 남아있는 요 쭈글쭈글한 주머니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요 호르몬은 이 두꺼워진 자궁 내막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배란이 됐으면은 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기가 나팔관을 타고 자궁에 왔을 때 잘 착상을 해야 되는 그런 폭신폭신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준다. 그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근데 뭔가 애가 안 만들어졌어. 그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요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 쪼글쪼글한 애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폭신폭신해져 있던 게 왜 소식이 없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와르르르르 얇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게 생리입니다. 그래서 뽑아주신 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요게 임신 준비가 된 상태. 여기 자궁 내막 주변에도 막 피도 많고 막 조직들이 많이 형성돼서 착상하기에 좋은 상태인데 거기에 아무런 자극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얇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생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름도 어려운 이상한 호르몬들도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이제 배란을 준비하면서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자궁이 두꺼워지고 별 소식이 없으면 여기도 짜라락 나온다. 그게 생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나요?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왜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이제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은 제가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죠? 나팔관. 나팔관, 그쵸? 나팔관에서 이제 요 그림 보면은 여기 조그만한 것들 얘네들이 정자예요. 그래서 정자들이 이제 막 싸워가지고 한 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수정란이 돼요. 그 다음날 수정란이 돼서 그때 바로 자궁에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때부터 이제 5일에서 7일 동안 이제 계속 분열을 해요. 하나였던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막 엄청나게 많이 자라게 돼서 이제 5일째에서 7일째쯤 되면은 자궁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자궁이 이제 잘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은 아기가 잘 착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발달을 하게 되는 과정이 착상이라는 과정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언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착상을 하는 거는 이제 5일째에서 7일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궁 내막이랑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착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시기는 10일째에서 12일째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라고 하는 게 이제 몸속에 있는 HCG라는 호르몬을 측정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 열흘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보통 이제 생리를 배란이 되고 2주 있다가 이제 생리 안 하면은 임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배란 되고서 14일째쯤이에요. 그럴 때쯤이면은 이제 수정이 일어나고 한 13일에서 14일 지났을 시점이니까는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HCG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게 임태기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 시점이고요. 아무리 빨라도 10일째에서 12일째는 최소한 지나야 이제 얼리 임태기든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분열을 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란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애초에 난자가 2개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분열을 하는 과정에 착상을 한 이후에 발달을 하다가 그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후에 나눠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초음파를 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정확하게 사실 알게 되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수치라고 하는 게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검사 했는데 피 검사 수치가 높게 나와서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착상을 했을 때 이게 쿠션처럼 역할을 하는 외벽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많이 유산을 하시는데 그 단계에서 많이 착상을 제대로 못해서 유산을 하는 경우인 거예요? 착상을 잘 못해서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착상은 잘 했는데 이제 아기가 발달을 못하는 경우도 이제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궁 내막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자궁 내막에 뭔가 염증이 있다든지 자궁 내막이 이제 폭신폭신하지 않고 얼음판처럼 너무 미끄러운 이제 너무 얇아서 착상을 하기 좀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준비는 됐는데 얘가 안착을 못하니까는 임신이 안 되고 뭐 화학 유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 그러면 저번에 말했던 그 자궁경? 네, 자궁경. 자궁경을 이제 그 벽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궁경을 하는 이유가 요 착상이 일어나는 요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혹시나 이제 방해하는 유착이라든지 아니면 용종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정리해주는 과정이 착상을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박 원장님 자궁 한쪽이 없어도 임신이 가능하다 막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나팔관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네. 한쪽이 좀 안 좋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하면 되니까 괜찮다는 뜻인 거예요? 그쵸. 그거는 이제 더 어려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궁이 처음 발달할 때부터 이렇게 가운데서 다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자궁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요거부터 보면은 자궁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원래는 자궁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마 몸속에서 아기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이 양쪽에 있던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가운데서 만난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궁이 한쪽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달을 하다가 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한쪽만 있는 케이스 말씀해 주신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관이 있고 난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나팔관, 이쪽 난소를 사용을 했을 때 수정과 착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서 임신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배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둘 쪽 중에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랜덤인 거예요? 네. 그 환자분들 중에 이번 달에 만약에 여기서 배란이 됐으면 다음 달에 무조건 여기서 배란이 된다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12달 중에 6달은 이제 오른쪽, 6달은 왼쪽 이렇게 이제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지 이쪽에서 배란되고 다음 달에 여기서 또 배란될 수도 있어요.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자궁 근종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임신이 어렵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대부분의 경우는 자궁 혹 위치도 괜찮고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자궁 혹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궁 혹은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요 사진에 있는 이런 친구들처럼 자궁벽 아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혹부리 영감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기가 착상하는 자궁 안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만 괜찮다라고 하면 임신 중에도 크게 문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내막을 막 누르거나 내막이랑 너무 가깝지만 않으면 착상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아기가 있어야 되는 이제 요 공간 안쪽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에는 착상을 방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류의 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질 안쪽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혹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궁경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방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바깥으로 이제 나 있는 혹이나 아니면 자궁 근육층 안에 있는 혹들 같은 경우에는 개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꼽에 구멍을 뚫어요. 배꼽에 구멍을 뚫고 그쪽으로 카메라를 넣으면은 이제 바깥쪽에 달려 있는 거는 복강 안을 보면서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으로 연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요? 그쵸. 보통 이제 바깥쪽이나 아니면 자궁 근육층 내에 있는데 너무 자궁 내막이랑 가깝다든지 뭐 누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복강경 수술이나 뭐 개복 수술, 로봇 수술 받으실 수 있게 의뢰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혹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막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일단은 혹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양성이랑 악성으로 나눠요. 양성은 비나인이라고 이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이제 전이 되지 않고 암이랑 상관없는 혹들을 양성혹이라고 하고요. 악성혹은 이제 말부터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이가 될 수 있고 뭔가 아주 심하게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암으로 가는 이제 암이 돼버린 그런 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궁암 같은 건 어디에? 자궁암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말씀하시던 자궁암이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는 사실 자궁 입구, 아까 핑크 도넛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생기는 암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궁 안쪽에 아까 그 폭신폭신하게 이제 착상 준비하는 그곳을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자궁 근육, 근종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드물지만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자궁 육종이라고 하는 혹이로 자궁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는 금방 가. 그만 가. 다음 기회에. 그러면 성병 같은 거는 어디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병은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거는 이제 질염으로 많이 이제 증상이 있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아주 독한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서 이제 자궁 안쪽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나팔관에 고름이 막 차거나 난소에 고름이 차거나 아니면은 배 안쪽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지만은 굉장히 안쪽까지 멀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병은 잘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임신이 일어나는 자궁, 나팔관, 그리고 난소,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배란이 어떻게 되고 배란 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기가 이제 자궁까지 도달하는지, 이제 시작은 난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배란이 되고 이제 나팔관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난자랑 정자가 만나고 거기서 조금 더 발달을 하면서 자궁에 이제 착상을 하는 자궁까지 오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배란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간혹 뭐 배란 유도제 먹고 시도했다, 생리가 불규칙해서 배란 유도제 먹어야 된다고 들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